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번 방송을 한번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아침에 블로그 포스팅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미리 보는 4차 혁명 이후 2030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번, 물론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 채널에 이제 애청자님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2009년도, 2008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98년도에 제가 이제 군 입대를 했을 때를 항상 생각했을 때 10년 후, 내가 10년 후에는 무엇이 되어 있을까? 또 내가 현재 위치에서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때도 내가 이제 10년 후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생각을 했고, 또 제가 2010년도에 처음에 이제 부동산 입문을 했을 때, 2009년도에 제가 입문을 했는데, 앞으로 10년 후 2020년이 되어 있으면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을까 또 생각을 또 해봤고, 또 2020년도에 지금 현재 작년에도 이제 앞으로 2030년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이제 너무 이제 이런 산업 기술이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 제가 문득 앞으로 이제 10년 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9년 정도 남아 있는데 4차 혁명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물론 현재가 더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현재를 사는 게 미래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는 거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번 한 10가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함께 이야기해보고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또 뭐 엉뚱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감사 스마일이 이제 어떤 유명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댓글을 남기거나 또 질의사항을 질문을 하면 거의 답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렇구나. 근데 또 감사 스마일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다 답변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 제가 인지도가 없어서 답변을 해 드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앞으로 더 유명해지고 인지도가 더 높아져도 제가 이 초심 잃지 않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들은 제가 다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식물 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식물 공장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과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는 공장이 국가에 필요한 식자재를 갖다 대량 생산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게 되면 농민이 필요 없게 될 텐데, 현재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자족에 안 되는 나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될 경우에 정말 긍정적이지 나쁠 것은 없다고 보는데, 반면에 이제 농촌이 다 없어질 것 같은데 그 농촌이 없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체를 해야 될 것인지, 또한 이제 식물 공장만 또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동물 공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보다 더 똑똑하신 과학자분들께서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유전자를 또 이제 변형해서 정말 그 감자가 정말 뭐 수박만한 감자가 또 열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품종 개량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이런 부분이 또 대두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두 번째는 이제 드론 배달입니다. 감사스마일도 이제 드론을 갖다 영상 촬영도 해본 적도 있고, 물론 제가 직접 드론을 갖다 날려본 적은 없는데 옆에서 보니까 이 드론이 앞으로 이제 많이 상용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드론 배달이 된다고 하면 소형 택배라든지 배달 음식 등등이 드론이 담당할 것 같고요. 3기 신도시 창릉에도 이제 드론 이런 집합소 같은 부분도 이제 그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머지않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드론 배달이 생기게 되면 정말 택배는 없어지는 걸까? 또 드론이 생기게 되면 배달 오토바이는 사라지게 될까? 또 반대로 이제
드론이 생기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날 텐데 이런 문제점들은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날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자율주행은 다들 알고 현재도 지금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능이 뭐 일정 속도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자율주행이 나오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로 이제 편리해지고 또 정말 이제 운전기사가 필요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이라든지 버스, 택시 이런 직업들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듯 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나오면서 많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도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정말 자율주행이 이제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하겠죠. 근데 감사스마일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마차에서 뭐 자동차로 넘어갔을 때처럼 자동차의 운전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운전을 할 필요가 없게 되면 또 이제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직업적으로 이제 운전을 하는 직업들이 많은 문제가 또 되지 않을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반대적으로 이제 이런 또 역효과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가상현실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가상현실 캡슐이 개발되고 VR 게임이 대중화된다. 저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 VR 게임을 갖다 실제 해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좀 그렇게 실감이 나진 않았어요. 근데 만약인데 이제 VR 게임이 만약에 정말 더 최신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본 캐릭터가 아니라 부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가상 현실상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도 좀 해보고, 제가 보면 메타버스도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영향이 이제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고 또 이런 것들이 가상현실이 진짜 실제 현실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봤던 영화에서 이런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을 또 여러 가지로 또 그런 문제점과 또 가상현실과 실제 현실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실제 이제 영화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 이런 것들이 2030년이 되면 현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노동의 종말입니다. 이제 이 노동의 종말이라는 거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인간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직원보다 효율적인 AI를 사용하고 또 국가는 로봇세를 걷어가지고 기본소득세로 이제 활용하게 되면서 미래 인류는 이제 근로자와 기본소득자로 나뉘게 된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이야기는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근데 노동이 없어진다는 것이 과연 행복한 일일까? 감사스마일도 문득 제가 일을 안 하고 계속 놀기만 하면 좋을까? 일이 없다는 거는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인간을 좀 피폐하게 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일이 있어야지만 또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일이 물론 너무 과도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이 없어가지고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노동이 없어진다는 것,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많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자라든지 또 많은 이제 나라에서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 기본소득세를 이제 어떤 후보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스마일은 문득 근로자로 남아 있을까 아니면 기본소득자로 살게 될까, 이 또한 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 채널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제 그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이제 정말 20, 30대 열심히 이제 돈을 벌어서 노후까지 이제 100세까지 좀 편하게 살자, 쓰면서 이제 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 부분도 뭐 틀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또 인간을 갖다가 또 풍요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다는 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 60이 넘어서 이제 고령화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노령층이 됐을 때 직업이 없는 것이 또 더 사람을 갖다가 또 건강을 또 해치는 것도 하나의 건강을 해치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또 제가 아시는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과연 이 노동이
없어지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학교 소멸입니다. 학교 소멸. 이 부분은 이제 다들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를 겪고 있으면서도 이제 학교를 불가피하게 못 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패러다임과 고정관념이 바뀌어갈 듯한데, 감사스마일은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학교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부동산에서도 학세권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정말 지금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 대학 외의 학교가 사라지고 정규 교육 프로그램이 각 가정마다 의무 지원되고 VR기기 및 홀로그램으로 개인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학교를 가지 않고 교육을 받는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 세대라든지 또 밑에 20, 30대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학교를 안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패러다임과 고정관념이 바뀌어질 것 같고요. 또 현재 또 저출산에 지금 우리나라에 직면해 있는데, 이제 교육의 현실, 뭐 지금 우리가 초등교육부터 해서 중등교육, 고등교육 12년을 교육을 받는데, 정말 영어 교육을 엄청 사설로 해가지고도 받고, 개인 과외도 받고, 영어, 수학,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받는데, 정작 이제 영어 교육을 12년 동안 교육을 받았지만, 그 원어민과 대화를 한마디 못한다는 이런 씁쓸함. 그리고 이제 더 뒤에서 또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제 영어 교육을 갖다 받을 필요가 없어지고, 이제 다 자동 번역기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라는 개념이, 저는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평생 교육이고, 감사스마일도 지금 40대 후반이지만 계속 공부합니다. 계속. 뭐 지금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 뒤처지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하는데, 과연 10대 때, 20대 초반까지 공부했던 걸 가지고 앞으로 100세까지 산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차라리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인성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10대 때부터 어떤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각 가정마다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VR 기기라든지 또 VAR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가상으로,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이제 홀로그램으로 나와서 이제 저처럼 이제 유튜브에서 알려주시는 분들처럼 강의를 갖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저는 이제 앞으로 생각을 하는데, 또 이게 학교가 없어지게 되면 그래서 맞벌이 하시는 부모님들이 또 많이 또 싫어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학교가,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과 가정에서 배우는 교육이, 지금 현재는 그 가정에서 배우는 교육이 거의 많이 무명유실화가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정교육이 더 기본적으로 더 갖춰져야 되는데, 다 모든 것들을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떠안아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더 여러 가지로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 젊은 20대를 보니까 저는 제가 기성세대일 수도 있지만 20대 그 젊은 분들이 생각과 마인드, 그리고 약속이라든지 그런 어느 정도의 개인 생각들이 더 기성세대보다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또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째는 월드 채널입니다. 월드 채널. 이제 언어를 감지해가지고 자막을 추가해서 자동 번역 기술이 발달되는 이런 시대가 오는데요. 시청자는 전 세계 각국의 채널을 마음대로 선택해서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컨텐츠 산업이 있습니다. 뭐 KT도 있고 SK 뭐 브로드밴드도 있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넷플릭스만큼의 그 파급력은 없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정말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영상 미디어 산업과 컨텐츠 산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먹거리는 이 영상 미디어 쪽으로 해서 많이 컨텐츠 개발이라든지 또 드라마, 영화 이런 부분을 만들고, 또 짧은 영상들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은 유튜브처럼 이제 이렇게 그런 예를 들어서 공간을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런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런 부분도
뭐 네이버 TV라든지 뭐 카카오도 있겠지만 조금 더 글로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요. 이제 자동 번역 기술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편리하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막으로 보는 게 더 좋은데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더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여덟 번째는 딥러닝인데요. 저는 부끄럽지만 이 딥러닝이라는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학습을 통한 생각하는 컴퓨터입니다. 이 딥러닝이라는 뜻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잘 못 다뤄요. 기계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마트폰도 201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 스마트폰을 사용한 게 뭐 한 불과 5, 6년 전밖에 안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2000년대 후반부터 나왔는데 전 늦게 2G폰 쓰다가 조금 늦게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됐고 또 제가 지금 방송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기계치인데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 보면 제 스스로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학습을 통한 생각하는 컴퓨터가 이제 정말 9할 이상의 전문직을 대체합니다. 뭐 최근에 뭐 악마 판사라는 이런 뭐 드라마도 나와서 여러분들 많이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판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문직 이런 부분들도 이제 컴퓨터가 어느 정도 다 이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인간이 객관적이고 사실적이라고는 하지만 감정에 치우쳐져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규정과 원칙을 갖다가 더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컴퓨터에게 맡기는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과 컴퓨터의 상생이라고 이제 저는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오버일 수도 있지만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인간보다 컴퓨터가 더 똑똑하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처리할 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공부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공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뭐 암기하거나 이제 어느 정도 그거를 보고 이제 그 이면에 있었던 것들을 그러니까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학력 시험 1세대입니다. 제가 암기 과목을 정말 잘했거든요. 창의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시험 점수가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는 못했는데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또 군대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거든요. 어떤 걸 느꼈냐면 암기보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물론 10대, 20대 때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가가지고 이제 성공한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똑똑하거나 그런 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인성과 그리고 이제 관계 이런 것들이 또 예의 범절까지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런 또 신뢰, 약속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왜 더 대두를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21년 그 도쿄 올림픽을 보면서 전에는 무조건 1등, 2등, 3등을 갖다가 이제 칭송을 했었는데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어느 정도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그 사람들 이면을 보면서 상당히 열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잘나고가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간성의 담대미 이런 부분이 더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성이 좋은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이제 주변에 이제 평이 좋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더 성공을 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이제 공부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공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시험을 와가지고 공부를 평가를 하는 공부가 있고 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뭐 투자로 연결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지식을 또 나누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 공부를 통해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이제 그 IT 쪽으로 이제 개발자분들이 뭐 상당히 고수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까지 인정을 못 받았던 직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잘했던 분들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좀 맞지 않았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딥러닝 학습을 통한 생각하는 컴퓨터를 갖다가 만들고 또 앱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그런 세상에서 이제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겠네요 라는 이 말보다는 공부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오는 것보다 공부를 갖다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제 생각과 좀 다르신 분들 화내기 없깁니다. 네. 9번째는 수명 증가입니다. 그 인류의 평균 수명이 대폭 증가해가지고 50대까지 청년으로 분류하고 7, 80대부터 중년, 100세가 넘어야 비로소 노인으로 불릴 것이다. 이 부분 저는 200% 동감하고요. 앞으로 저도 이제 40대 후반인데 저도 이제 10년이 지나도 50대까지는 청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7, 80년 되는 중년, 100세가 넘게 되면 이제 노인으로 이제 불릴 것인데 이제 수명의 증가는 인류의 행복일까 불행일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불행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지 않고 산다고 하면 행복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넘어가고요. 10번째는 의료혁명입니다. 이 의료혁명에 대해서 나노로봇과 3D 프린팅 인공장기 등 고도의 기술들이 대중화되면서 거의 모든 질병들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정말 이런 세상이 옵니다. 반대로 이제 너무 오래 살게 되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도 생기리라 생각하고요. 감사스마일은 이제 빈부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제 의료혁명에 대해서 이제 저는 아픈 사람들이 안 아프고 살아가는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이제 빈부의 차이가 있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이 아픈 일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얼마 못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걱정이 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의료혁명이 모든 계층에서 잘 적용될 수 있게 잘 준비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또 코로나19에 수고가 많으신 의료진 및 관계자분들께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를 보면서 의료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의사와 간호사 분들께 정말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에서 진한 감동을 받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의료 계통에 계시는 분들한테 고마움을 지금 느끼고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짧게 오늘 방송을 못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20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빨라지는데 제 이야기가 조금 더 또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블로그에 보시면 제가 다 포스팅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러니까 뒤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이걸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책을 보다가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적응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살아남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부가 약속되겠지만 당신이라는 가치를 세상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고민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어쩌면 장래에는 오직 그것만이 일이라 불릴지도 모른다. 이게 저는 오늘의 주제, 그 4차 혁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 드리는데 뜬금없이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던 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면 제가 오늘 이야기 드렸던 이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아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물론 제가 한 얘기는 아니지만 거대하게만 보이는 세상을 상대로 기죽지 않고 맞서 싸우는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커다란 걸음을 상상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작은 걸음부터 꾸준히 실제로 내디뎌 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어제 읽었던 부의 확장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첫 술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한 5년, 6년을 제 나름대로 삼성벨트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매일매일 이제 그 방송할 주제를 또 고민하고 제가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쉽게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갖다가 지금까지 관심이 없던 분들이 이제 벼락가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이런 부분 저는 좋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공부하지 않고 거저 그리고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지 않고 거저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 제가 어떤 부분을 앞으로 미래에 제가 어떤 내 집을 마련한다든지 또 어떤 부동산을 갖다가 내가 만약에 얻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현재
시간과 노력을 다시 한번 투자하시고 더 나아가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방송을 또 듣는 방법도 좋겠지만 저는 그것보다 이제 책을 좀 손에서 놓지 않고 여러 가지로 투자 관련된 책이라든지 그리고 경제적인 관념을 갖다가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돈을 주고 사서 보시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빌려서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앞으로 이제 미래가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도 이제 저 역시도 모릅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해갈지 또 코로나가 앞으로 언제 또 종식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우리는 지금 현재 앞으로 미래가 다가오는 거고 현재 오늘 2021년 8월 10일 오늘 현재는 정말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길어서 죄송하고요. 또 오늘 일산 엘로이 아파트에 청약하신 분들 오늘 당첨 발표일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한 오후 한 4시 정도에 발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당첨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당첨되셔가지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고민을 갖다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인데 감사스마일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